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하게 출발을 뚫어준 뒤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되면 6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어려운 국면은 넘긴 것 같다라고 한숨 돌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바람대로 이대로 쭉 시장이 잘 가주길 바라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직접 궁금하신 점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방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실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방 궁금합니다. 세방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600원에 50%. 14,600원에 50% 비중입니다. 자, 이 종목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세방을 들어가셨어요. 예, 예.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계속 음봉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예, 예, 차트적으로는 조금 모양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세방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 보고 들어갔는데. 그러시군요. 예, 세방은 이제 항만 하역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H&M이나 이제 선사 이쪽이 굉장히 비주합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항만 물력이 예전보다 우리가 많으냐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사는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해운사는 좋은데 이제 항만 하역을 하는 거는 물동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동량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선박이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매출 추이를 보면은 과거에 7천억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그냥 딱 정체돼 있습니다. 그 이익도 과거에 좀 나다가 최근에 좀 떨어져 있고요. 올해 이익을 보면은 올해 딱히 뭐 개선된다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역시 하역 물동량이 이렇게 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생각이 아마 상선이나 그 이제 해운사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항만이 같이 오른 걸로 보여지는데 딱히 세방 자체가 물동량이 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응이 문제인데 최근의 주가의 모습은 거의 10년 만에 나오는 물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물동량이 터졌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물동량이 다 하락할 때 물동량으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끌어올리다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위치에서 갈라려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한번 요 위치에서 물량이 한번 실려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000원이 무너지면 살짝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이 기본적으로 좀 많으시기 때문에 13,000원 밑으로 가면 비중을 좀 줄인다는 생각과 역시 14,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뭐 비싸지는 않은데 모멘텀이 지금 없다.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좀 크니까요.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구형테크요. 구형테크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5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5,500원에 20%.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형테크를 언제 들어가셨죠? 며칠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군요. 네. 구형테크는 뭐 자동차 부품 쪽이니까 네.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기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쪽 그 기아 자동차나 현대차가 조지아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에 공장이 있는데 네. 그 84번 도로인가요? 그거 국경을 두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쭉 올라간 건데 구형테크는 특히 좀 더 각광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슈 받아서 올라가면은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구형테크가 조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이시니까 네. 이게 1,500원부터 올라갔는데 5,500이면은 거의 한 4배 수준 올라갈 때 들어가셨거든요. 네. 다음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4배 정도 단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따라잡으면 대체적으로 좀 변동폭에 노출이 됩니다. 네. 이거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구형테크만의 기업을 보면은 네. 이제 실질적으로 차량 경량화나 이쪽에 이슈를 받아서 이쪽이 가장 핫한 쪽에 있는 섹터니까 뭐 수혜를 받을 만한데 문제는 좀 다른 쪽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네. 다른 쪽 자동차 부품주들은 보통 PBR이 1배 언더이거나 이제 퍼 밸류로도 이제 아무리 좋아도 이제 한 10배 초반 뭐 이런데 구형테크는 이제 좋아질 거를 지금 다 땡겨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좋아지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변동성에 노출될 확률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이 1,200억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까지 매출이나 이익단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꽤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5,500원, 5,800원이 직전 고점이었는데 지금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잘 지키고 있어서 5,500원이 이제 다시 추라이 할 수도 오늘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요새 자동차가 다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분위기 잡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네. 5,500원 수준 오면은 일단 나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네. 만약에 혹시 이제 이게 무너진다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이 지금 4,300원이거든요. 네네. 올라올 텐데 네. 아마 좀 기다리다 보면 한 4,500원 수준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면 4,500원과 5,500원 사이에 박스를 그려보고 네. 5,500원 이상 올라오면 일단 10% 내려놓고 그 다음에 10%만 갖고 있다가 5,500원 다시 깨지는 순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5,500원에서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전화로 이렇게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OCI요. OCI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65,000원에 50%입니다. 65,000원에 50%. 진짜 매수 잘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15만 원까지 갖고 가려는 게 자꾸 내려서 어떻게 하려는가 몰랐어요. 목표가가 원래 15만 원이었군요. 네, 네, 예. 박원재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주식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큰 수익이 나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세요. 65,000원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죠? 작년 4월 달인가 샀어요. 작년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래 갖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어려운 구간도 겪고 이제 그 어려운 구간을 다 이겨내고 이제 사신 거니까. 끝까지 갖고 가려고 샀지요. 예. 근데 이제 OCI 업황이 좋아요. 예. 좋아서 그 폴리실리콘이 그 어려울 줄 알았는데 중국의 그 네이멍구라고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에서 80%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미국에서 그 인권 문제로 제재를 하니까 이제 중국산 안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폴리실리콘은 다 포기했거든요. OCI 입장에서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대박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걸 봐야 되는데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15만 원 목표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고 또 비중이 50%면 비중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또 2000 12만 원 가서 15만 원 가면 바로 팔면 좋은데 예. 뭐 12만 원에 있다가 또 10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또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변동성 좀 관리를 위해서 한 20% 수준은 이익을 실어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까지 15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15만 원까지는 가것이요?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걱정 없지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 모르니까 변동성을.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는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하는데 예. 만약에 미중하고 뭐 잘 돼가지고 뭐 그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 그냥 굉장히 낙폭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수준에서 한 20% 정도 이익을 실현하시면 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예. 예.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수고하십시오. 판단해서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예. 네, 스턴너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비중 좀 줄이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턴너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미약품 한미약품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3만 5,500원. 33만 5,500원의 비중은요? 예, 10%. 비중 10%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힘들었었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미약품을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지금 딱 매수 가격이세요? 그런데 제가 비중이 적어서 네. 조금 더 주간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냥 10%만 갖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 예. 예, 한미약품이 이제 사실은 1세대 신약 그 기술 수출 기업으로서 각광을 받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쭉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성과가 없다가 요새 다시 파이프라인을 내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는 좀 길게 갖고 가셔야 되는데 투자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셨나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셨어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제가 예. 투자 기간 알아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한참 오래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시면은 10% 추가를 해서 그러면 요건 뭐 내가 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사이클을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한미약품이 파이프라인이 지금도 계속 그 연구 개발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적당히 됐기 때문에 하나 둘씩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생각하신 대로 지금 10%시니까 뭐 10% 비중 더 놓고 한번 연말까지 보겠다. 이런 전략이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사이클을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0%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7,100원에 50%입니다. 17,100원에 5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노믹스를 좀 갖고 계신 지가 시간이 지난 거죠? 네, 12월에 매수했습니다. 12월에요. 그 잠깐 네네. 올랐다가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인데 예, 그 참 제약 무상증자 얘기가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원래 무상증자 나오면 호재라고 하던데 이거는 좀 나오니까 바로 빠졌거든요. 증자 문제는 네. 호재가 되기도 하고 뭐 악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게 유상증자인가요? 아직 공시된 거는 없는데요. 아니요, 무상증자 0.5주를 하기로 무상증자가 했거든요. 3월 15일 날 나왔네요. 예, 3월 15일 날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상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주주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할 테니까 이제 우리한테 증자를 할 테니까 좀 태워주십시오 이러는 건데 요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계속 뭐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탄력이 좀 많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상증자나 무상은 좋은 일인데 유상을 같이 하게 되면은 딱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뭐 분자표적 항암제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업력이 제법 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 위치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몇 년째.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폭이 지금 사이클이 27,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이 정도 폭을 한 4, 5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딱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중이 근데 너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50%나 들고 가셔서 변동성 나올 때 좀 힘드실 텐데 그냥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나올 때까지 받고 기다리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차피 유무상은 그냥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본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은 내용으로 이제 4월 달이나 뭐 계속 항암 학회나 열리면은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발표하는 게 좀 이슈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항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파이프라인은 4월 달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한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17,100원 근처로 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면 변동이 너무 크니까 계속 끌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일단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노란 풍선이요. 노랑 풍선 이제 네. 여행을 진짜 갈 때가 됐나 봐요.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데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도 궁금하고요. 위원님이 바로 전화 받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며칠 됐어요, 선생님. 며칠 되셨군요. 네, 네. 저건 여행주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신 거죠? 네. 맞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그 여행 항공 이쪽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그 주가 속도가 네. 굉장히 빨라요. 네. 노랑풍선이 이제 뭐 호텔 레저 이런 거 하는데 네.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오는 게 없는데 네. 지금 뭐 나올 거잖아 이러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 벌써 PBR로도 2.24니까 네. 앞으로 좋아질 거를 많이 반영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뭐 네.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축하드리고 네.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건 갖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28,000원을 뚫으면은 네, 28,000원. 예, 28,000원을 뚫으면 이게 사상 최고가를 뚫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다음에 목표가는 뭐 한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산 가격 26,000원대에는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세요. 26,000원이요? 예, 그래서 26,000원까지 되밀리면은 네. 아이 그냥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실적이 네. 나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네. 1, 3분기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면 또 실망감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26,000원 마지노선을 딱 잡고 네. 올라갈 때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3만 원 근처 가면 일단 반 팔고요. 네. 3만 원이.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 뚫어놓고 봐야 되겠어요, 제가요. 네, 그렇게 한번 네. 보십시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SPO셀이고요. 네. 38,000원에 30% 비중입니다. 33,000원 맞을까요? 38,000원에 네. 네, 비중 30%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8,000원 가격이시면은 지난달 즈음에 들어가셨나요? 아니, 작년에 구입한 건데 계속 작년에 이제 들어가셔서 좀 추가 수익권도 매수를 해서 있으셨는데 그냥 계속 갖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장기 보유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수소 산업은 어차피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SPO셀은 이제 연료전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기대감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 기대감이 주가에는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예요. 그 앞으로 이제 연료전지 분야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워낙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제 요거는 가정용이나 이제 작은 건물용 이쪽으로 갈 건데, 정부에서 이제 수소 의무화 발전 제도를 해서 그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매출하고 이어질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연료전지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SPO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수소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기업입니다. 38,000원 뭐 살짝 물려 계신데, 이 기업이 당초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그냥 갖고 가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리는 거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과연 가정용과 건물용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체크하면서 속도를 같이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보기보다는 아예 하반기나 내년까지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효성첨단이나 두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처져 있거든요. 열이죠.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두산 피어셀은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고, SPO셀은 가정용 뭐 이쪽이니까 앞으로 성장성도 두산 피어셀은 굉장히 성장성을 크게 평가하는데, SPO셀은 그거보다 평가는 안 해주죠. 그러면 좀 일부 매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면 1등주가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원 투자하십시오. 네, SPO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이어서는요.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키움증권이고요. 매수가가 13만 6,875원에 비중 15%입니다. 물타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증권주는 뭐 시장이 거래량이 작년에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예요. 최근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주까지 올라갔는데 증권주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주, 특히 키움증권은 개인 비중으로, 온라인 비중으로 국내 최대 증권사고요. 최근 증권사의 수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여신, 이 대출과 그 다음에 수수료. 키움증권은 양쪽에서 다 먹고 있는 우량한 증권사고요. 13만 6천 원 뭐 살짝 물려 있는데 결국 전고점 한 번은 추라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NG캠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94,000원에 비중 20%인데요. 그래도 매수를 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고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세 어떻게 될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NG캠 생명과학은 뭐 병력요법으로 이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면역 항암, 병력요법, 그 다음에 이제 투여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뭐 항암에 대해서 저해제나 제거는 안 하는데 이걸 첨가하면은 효능이 확실히 높아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나 뭐 이런 거에 병용을 하는데, NG캠 생명과학이 주력으로 하는 게 EC18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인삼 뿌리, 여기서 추출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성분을 넣어봤더니 성능이 굉장히 임상 데이터가 좋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항암제가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94,000원에 잘 들어가셨고요. 직전 타겟이
12만 원을 넘으면 직전 타겟이 이제 14만 원 이렇게 가는데 한 이 수준까지 한번 노리고 한번 갖고 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조금 더 목표가 잡고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고요. 이번에는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6,651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지금 그래도 매수가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재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은 낯선 종목인 것 같아요. 원자재 관련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얼마 전부터 지금 3거래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화장품 업종이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계열 회사로 돼 있는데요. 화장품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화장을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OEM, ODM을 주로 제조하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수주를 계열 아마 직계열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 구조를 보면은 뭐 화장품 회사가 대체적으로 쉽지가 않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로드샵 위주로 돼 있는 게 어려웠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잉글로드웹은 OEM이니까 OEM 쪽은 요새 살아나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쪽이 살아나듯이 이쪽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쪽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6,650원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뭐 벗어나서 출발이니까 조금 구간을 갖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이 7,1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7,500원이나 8,000원 수준 목표 잡고 가보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섹터는 지금까지 아주 어려웠던 구간을 넘어서 이제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를 그 정도 잡고 가셔도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7,500원, 8,000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상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CMG 제약입니다. 매수가가 4,960원에 비중이 5%인데요. 지금은 4,555원, 그리고 반등이 그래도 살짝씩 나타나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 굉장히 또 하락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약 업종에 대해서도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CMG 제약을 4,900원에 들어가셨어요. 보통 이제 CMG 제약 같이 조현병이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실적은 뭐 그렇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의 뭐 FDA 신청도 한다. 뭐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 탄력이 실적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종목이다.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4,960원이면은 뭐 제약바이오니까 그 정도 위치는 맞고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거래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인 4,200원 수준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 보시는데 한 5,000원 라인이 상당히 저항대예요. 그래서 4,000원과 5,000원 박스를 잡고 근데 4,900원이 이제 얼추 취득가시인데 거기서 탄력을 못 보이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67.44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0.65%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원하게 뚫어줬었죠. 3,09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3,067.44포인트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3,06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6,47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2,261억 원, 외국인이 4,252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0.61% 상승하면서 8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넘게 상승합니다. 14만 1,500원.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었죠. 3위로 다시 이름 올리고요. 5.22% 상승해줍니다. 4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오늘 빨간불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8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계속 좋습니다. 현대차 1.29% 상승하고요. 2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6% 72만 3천 원입니다. 삼성 SDI도 3.29% 상승을 하네요. 그래도 오늘 배터리에서 조금 더 호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6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2.78% 상승하면서 49만 8,500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이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34% 조정받고요. 2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949.90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 950포인트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로는 0.65%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945포인트였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고가는 953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또 잠깐 조정을 받았을 때 945포인트에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940선대에 마감이 되지 않을까, 잘하면 950선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요.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36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들어오네요. 49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량이지만 지금 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엇갈리네요. 0.24% 조정받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07%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13% 상승하면서 15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상승합니다. 1.55% 상승하면서 5만 2,400원에 거래됩니다. 펄어비스가 5위로 이름이 내려갔네요. 1.37% 조정받으면서 29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시젠이 6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0.37% 조정 나오고요. 에코프로 BM이 0.51% 빨간불 켜면서 15만 7,700원입니다. SK 머티리얼즈 1.17% 조정, CJ ENM이 0.84% 빨간불 켜고요. 반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0.83% 조정 받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양봉으로 마감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략들도 챙겨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좀 편안해 보이죠? 네. 네,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이고요. 시장의 문제는 계속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금리와 수급이다. 금리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인플레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지난 FOMC가 중요했던 거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연준은 이걸 립서비스로 방어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쨌든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거,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섞여 있는데 성장이 금리 인상보다 빠르면은 시장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걸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지금 문제는 미국 채금리가 1.6까지 올라와서
정체되는 구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시장은 이거에 적응해서 탄력받아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과연 그런데 이제 금리가 여기서 스테이 하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이 수준에서 다시 금리가 급등해서 1.9나 2.0까지 올라간다. 그럼 시장은 다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에는 대충 뭐 사서 갖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수익들이 났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체크 포인트는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로 보십시오. 금리의 상승을 이길 만한 성장이 나오는 섹터.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섹터는 탈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같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차별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리뷰를 통해서 그러한 섹터 종목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박스라도 지금 일정 특정 지역 섹터는 이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와 종목이 중요할 겁니다. 그쪽을 좀 잘 준비된 투자자는 계속 박스권에서 수익이 날 거고 그냥 작년처럼 좋다는 종목 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소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베이스가 되겠다. 올해는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1% 상승을 하고요. 3,066.01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949.83포인트, 950이 살짝 안 됐네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을 했죠. 6원 30전, 6원 50전 내려갔습니다. 1,123원 7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지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편안한 흐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5,000원에 13%요. 85,000원에 13%.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도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던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죠? 한참 예전에? 아니요, 한번 조금 수익 날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호텔 신라는 이제 면세점 국내 1위 업체예요. 네. 최근에 뭐 공항이 다 안 되니까 이제 네.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었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제 풀리니까요. 코로나가 풀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은 이제 예전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올라간다. 이런 거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제일 문제인데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네.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이 와서 이제 물건 많이 생겨다가 이제 중국 가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매출이 늘었는데 호텔 신라의 강점은 굉장히 명품이나 라인업이 좋은데 이게 판다는 거죠. 싸게 파니까 이 네. 수요가 있는 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보따리상 위주의 매출이었다면 앞으로 여행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풀리면은 뭐 좋아지는 일밖에 없다 이런 건데 증권사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은 작년이 이제 매출이 2019년에 9,100억 매출, 5조 7천억 매출하던 게 작년에 3조 1천억으로 뭐 거의 한 40% 반토막 났어요. 네. 이렇게 떨어져서 적자 났다가 이제 올해 추정하기에는 이제 적자를 벗어나서 3조 9천억 매출에 이제 한 200억 수익이 나고 내년도에 가면은 이제 회복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가면 회복이 된다. 그럼 주가 베이스로 보면은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 하면은 한 12
1만 원, 2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주가였거든요. 예. 네, 그러면 회복하면은 우리가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는 왔다 갔다 하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차피 네. 이거 들어갔으니까 뭐 짧게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길게 보시면은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10만 원에서 11만 원 목표가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아, 내년 상반기까지? 예. 너무 길게 잡았나?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주가는 변동이 많잖아요. 만약에 네. 코로나가 일찍 해제가 되고 팬데믹이 풀려서 여행객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아니면 네. 이제 이게 늦어지면 좀 늦어질 수 있고 이거는 어차피 면세점은 여행업가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빨리 우리가 봉쇄가 끝나고 자유롭게 이동하느냐 그거에 예. 달려 있으니까 그런 뉴스라인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요? 직전 목표가요?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9만 원 보세요. 9만 원. 9만 원? 예, 직전에 9만 원 타치됐던 거니까. 아, 9만 원에 하고선 또 떨어지면 다시 살까? 뭐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알아서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네. 그때 가봐서 대응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길게 보시고 가져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테크윙입니다.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이죠. 지금 그래도 조금 다시 살짝 고개 들어 올렸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테크윙은 좋은 기업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를 하고요. 테스트 핸들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를 이송하는 핸들러가 이제 이동하다 뭐 이런 거니까 이송하는 장치를 하는데 뭐 국내의 독점적인 기업이고요. 반도체 올해 상황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쪽도 조정폭이 좀 다 나왔어요, 이만큼.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24,000원 직전 사이클 고점에 들어가셔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이 종목은 연말까지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재물을 보면은 그렇게 적절합니다. 현재 PBR 2배에 내년도 포워드 퍼가 7배예요. 7배라는 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정치가 이제 나와 있는 게 작년에 1,800억 매출에 한 200억. 근데 올해 3,000억에 6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는 더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좀 물려있지만 너무 괜찮지 마시고 연말까지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편안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박원재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